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선언 이후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불복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현직으로서 권한을 휘두르는 모습인데요. 대선 후 폭풍에 미국 사회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상현 기자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약 7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정권 인수 작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승리 선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후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정상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을 하고 이미 발빠르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지속적으로 불복 의사를 드러내면서 각 주의 선거 결과 확정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미국 총무청의 인수위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인수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already beginning the transition. We're well underway. And so I'm confident that the fact that they're not willing to acknowledge we won at this point is not of much consequence in our planning and what we're able.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침묵을 하다가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상당히 의외의 충격적인 발언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거나 각 정부 부처, 불화를 빚어온 각 정부 부처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지지 시위를 벌이려고 기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선거에서 아직 집계되어야 하는 표가 많이 남아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현재 흘러가는 전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를 수 있는 인식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체화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기자가 이제 바이든 당선인에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하게 된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서 아직 법적 조치의 필요성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연설이나 인터뷰를 보면 이제 한 시기에는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통해서 취임 전에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협조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바이든 당선인도 일단은 같은 맥락의 대답으로서 자신과 이제 상대의 품격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국방 조직이라던가 행정 부처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는 소식은 이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하루 만에 그 외에 어떤 다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상황입니다.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라든가 정보 담당 차관, 장관 비서실장 등이 잇따라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차관급 인사가 대거 이제 옷을 벗고 그만두게 됨으로써 국방부 내에 어느 정도의 동요도 이제 예측되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부 조직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기로서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정적인 인수인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좀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 국방부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국방부의 충성파 측근들을 심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군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좀 급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진 군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한 70여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예정이 돼 있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공약이나 기고문에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세계 질서를 다시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목표 비전의 달성을 위한 움직임을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설명드리면 북아일랜드 갈등을 이제 봉합하는 평화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려는 영국이 그런 어떤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제 평화협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이제 제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외에도 이제 유럽 정상들과의 잇단 통화에서 어떤 동맹 관계 복원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 의지를 드러냈고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든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 그런 어떤 관계의 재활성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동맹국과의 어떤 연대 전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외교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역시나 우리 정부로서도 특히 북핵 문제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요? 전략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서요. 차기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차기 세컨 젠틀맨에 대한 미국 내부의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곧 퍼스트 레이디가 될 질 바이든 여사의 본업은 대학 영장문 교수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본업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통령 전용기 내에서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했다 이런 일화는 꽤 유명하기도 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로서도 어떤 본업을 유지할 예정이라서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투잡 영부인이 탄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질 바이든 여사 이런 결정에는 질 바이든 여사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존중이 어떤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서는 앞으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사회 활동과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어떤 상충되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당 승리 연설에서도 어떤 아내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직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has dedicated her life to education, but teaching isn't just what she does, it's who she is. For American educators, this is a great day for y'all. 네, 말씀하셨다시피 퍼스트 레이디만큼이나 이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상 첫 세컨드 젠틀맨에 대해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인 남편 더글라스 에모프 변호사 얘기인데요. 이제 영부인이 퍼스트 레이디이고 그리고 부통령 안에는 세컨드 레이디, 그러니까 부통령의 남편은 세컨드 젠틀맨이 되는 식입니다. 바이든 캠프에 따르면 에모프 변호사는 이제 아내가 취임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로펌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유는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이제 바로 에모프 변호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로펌 안에 자신이 고기에 기대는 기업들을 대신해서 연방 정부에 로비하는 이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이해 충돌의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에모프 변호사는 그런 어떤 로비 업무에 자신이 이제 종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좀 이제 어떤 의혹이 나올 가능성을 이제 없애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퍼스트 레이디는 계속 일을 하고 세컨 젠틀맨은 일을 그만두는 좀 새로운 풍경이네요. 이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